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나선 안철수가 윤석열 정부의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캠프의 김영우 선대위원장에 대해서 공직이죠. 그러니까 국민통합위 위원직에서 해촉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안철수가 오히려 잘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도 없고 대통령실의 결정을 존중한다. 선거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길을 가겠다. 윤석열 정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 이런 뜻을 펼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불쾌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이제 나섰습니다. 친윤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나서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모두 나서서 안철수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정책과 인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엇박자를 내왔다.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우를 해촉한 것, 이게 공식적으로는 김영우가 국민통합위라고 하는 공직을 내세우면서 이 한 캠프의 가장 중요한 직책이죠. 선대위원장이니까.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윤심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왜곡된 윤심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해촉을 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장제원과 통화한 내용을 정반대로 이렇게 왜곡한 것이죠. 윤심을 거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해촉을 했는데 이 내용은 안철수에 대해서 선긋기를 분명하게 한 것이죠. 안철수가 자신의 태도,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라. 윤석열 정부가 계속 엇박자를 내왔던 부분이 있지 않느냐. 경고를 한 것이죠. 안철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우도 대통령실의 해촉 결정을 존중한다 해서 그쳤습니다. 안철수가 어제 또 한 방송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을 수가 없죠. 안철수가 이야기하기를 국민통합위를 하면서 자신의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웠다. 그래서 해촉한 것이 오히려 잘된 것이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그런 선거운동을 펼치라. 그런 뜻으로 자신은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경고를 무시하겠다. 사과도 하지 않겠다. 자신이 윤심파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직접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죠.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 없이 그냥 자신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읽힙니다. 윤석열 정부와 엇박자를 내온 자신의 지금의 태도를 자세를 그대로 유지해 가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철수가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제 소위 친윤 김기현 후보, 반윤 안철수 후보, 친윤과 반윤의 대결 이런 형태로 당권 경쟁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 안철수나 김영우가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이렇게 안철수가 별 큰 문제 아니다. 지금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본 뜻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비윤을 넘어서 반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계속 안철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손흥민과 케인 조합을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이 굉장히 이렇게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겉으로는 계속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자신이 굉장히 힘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의사를 밝힌 것이거든요. 안철수와는 보조가 맞지 않는다. 안철수는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는 친윤이니 윤심이니 윤힘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윤심이 논란이 이게 지금 누구와 친하다 이런 논란으로 가는 게 맞느냐 의견이 나뉘는데 윤심을 계속 거론하는 것은 참 좀 거부감이 생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뒤에 본 뜻은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면 당정 분리, 당정 일체 이 어느 쪽이 옳으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정 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당내 민주화, 집권 여당의 대표지만 견제해야 한다. 대통령을, 정부를 이걸 내세우고 있고 지난 20년 동안 당정 분리를 해온 것이 아니냐, 소위 독재를 막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당정 일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국회를 다수당으로 장악하면서 여소야대가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정이 호흡을 맞춰야 한다.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이 친윤이 되고 안철수가 반윤이 되는 이런 상황. 안철수는 당정 분리, 김기현은 당정 일체. 이걸 이제 당원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 이걸 보면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느냐. 지금은 당정 일체 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정이 호흡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초반이고 또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 여소야대 맞고요. 그 다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이 당정 분리라고 하는 것이 소위 독재를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통령이 당대표를 겸임하고 또 임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당을 완전히 수족처럼 부리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당정 분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내 민주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20년이 흘러오면서 당정 분리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정당 민주화에 반한다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집권 여당의 이준석이나 유승민이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대통령에 대해서 욕설에 가까운 말을 해도 당에서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그 정도 되어 있는 이 당내 민주화 바탕 위에서 이제 좀 당정이 일체화돼서 호흡을 좀 같이 하자. 이건 정말 그리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정 분리가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집권 여당이 사사건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이런 걸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당정 일체라고 해서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그 정도 비판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념대로 당정 분리, 당정 일체 이거를 기존의 개념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런 점에서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에 대해서 안철수는 힘이 되지 않는다. 안철수에게는 윤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으면 안철수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자신의 가장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김영우가. 김영우에 대해서 이렇게 해촉을 하는 전격적인 해촉이죠. 처음부터 해촉을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봐가면서 보면서 지금 이 대목에서 해촉을 했다. 후보 등록하는 이 시점에 이건 경고죠. 아주 중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안철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자신이 한 이 선거운동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하고 사과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을 준 부분을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신이 말하는 친윤,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는 자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오히려 잘 된 것이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제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안철수가 결국은 이 선거 구도에서 경선 구도에서 반윤, 비윤 반윤 쪽에 서겠다라는 걸 분명히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원들이 결정하는 것은 이게 바람직한 모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결정을 하기에는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를 당대표로 선택해서 앞으로 계속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는 따로 노는 이런 상황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김기현을 선택해서 윤석열 정부와 호흡이 맞는 호흡을 맞춰서 총선 준비를 하는 이런 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을 것이냐 결정만 하면 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가 식물 정부가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식이라면 안철수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그때부터 바로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 저 얼토당토하는 저런 이재명이 이끄는 저 민주당만 해도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안철수가 당대표가 돼서 집권 여당마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이런 꼴이 지금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철수의 태도가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말이냐, 나는 내 갈 길 가겠답니다. 지금 친윤 의원들이 안철수에 대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엇박자를 내온 부분, 인사나 정책에 있어서 협조를 해준 부분이 있느냐, 매번 비판하고 비난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안철수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당원 당규를 고치자, 당원 100%로 그때 안철수가 내건 논리입니다. 고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민심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적이 따랐습니다. 지금 민심이 왜곡된 민심이다. 과거에 보지 못했던 전례 없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의도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일, 집권 여당의 일에는 모든 것에 반대를 하고 더 나아가서 역선택을 하고 있다. 누가 자신들 민주당에 유리하냐, 그런 후보냐에 대해서 역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왜곡된 민심을 따라야 하느냐, 이 왜곡된 민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헌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라는 건데, 지금 안철수는 계속해서 대통령실 친윤이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인해서 왜곡된 민심인데, 이 민심, 왜곡된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민심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논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철수가 가버리면 이제는 안철수가 이걸 안철수 자신의 입으로는 친윤이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이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다, 윤심이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젠 분명하게 선을 그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철수가 사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겠다라고 하지도 않고 윤석열 정부와 어떤 식으로 보조를 맞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안철수는 여러 가지 말로 볼 때 민심을 따라가겠다, 이 왜곡된 민심을 따라가겠다, 윤석열 정부가 가는 길이 바르지 않다, 자신이 바른 것이다,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지금 친윤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윤석열 정부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안철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안철수가 별로 개의치 않는다,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는 걸 밝힌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준석이 나와서 설치고 뭐 이런 문제는 이제는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영역에 이미 안철수가 가기 때문에 이제는 친윤 반윤 구도로 갈 수밖에는 없다. 친윤 김기현이냐 반윤 안철수냐를 놓고 당원들이, 책임 당원들이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문재인이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초반에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 책임 당원들이 얼마나 여기에 박수를 쳐주겠느냐. 안철수의 지지율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뭐 안철수를 기존 지지하는 층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안철수 지지하기보다는 이제 김기현 미워서 또는 뭐 친윤의 행태가 미워서, 이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어서 이래서 안철수로 몰려 있는데, 이게 유지가 되겠느냐, 이걸 유지시켜서 되겠느냐라는 부분들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대목입니다. 안철수가 어제도 방송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다음 총선에 자기가 없으면 총선에서 망한다, 진다라고 했는데, 많은 당원들이 안철수가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안철수가 지난 여러 번의 선거에서 역할을 제대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안철수의 소신, 안철수의 고정 지지층은 얼마나 되는 건지 뭔지 모릅니다.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데
그게 애매하게 잘 모르니까 그냥 중도 실용하는 거고 지지층이 없으니까 그냥 중도 실용에 있는 것이지 뭘 알아서 그걸 결정을 해서 실용이면 무조건 중도로 가야 합니까? 이런 안철수의 정체성 또 정치적인 능력에 의문 부호가 생기면서 안철수가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던 이젠 반윤으로 가고 있다. 안철수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